자, 11월 23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불공제 유형의 매입 매수 전표 연습 계속 해보겠는데요. 11월 23일 거래가 무슨 거래냐?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세요 그랬고요. 지금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신발 도소매업은 과세고 신발 잡지를 만드는 회사를 겸하고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잡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문구가 있어가지고 문구점에서 행복문구에서 문구를 10만 원어치 사면서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아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이 문구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다. 면세 사업자는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겸업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면세 사업에 사용할 용도의 재화를 구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실 뭡니까? 이 겸업 사업자분들이 면세 사업에 쓸 건데 과세 사업에 쓰는 것처럼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세무관서에서 그거 다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좀 힘들겠죠. 예, 알기 힘드니까 매입세 공제를 대부분 많이 받아요. 예, 받는데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고 도가 지나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막 하다가는 나중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훨씬 더 손실을 입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자, 11월 23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54입니다. 이 세금 계산서가 왜 불공제 사유가 되느냐면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거죠. 4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그래서 품명에다가 문구용품 쓰면 되겠네요. 문구용품. 공급가에게는 10만 원이 되겠고 거래처는 행복문구. 자, 여기는 종이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요. 전자세금란은 그냥 지나가셔야 돼.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쉽습니다. 자, 출금전표 됐고 차변의 상품은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없더라도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잘 처리한 거예요. 830번 소모품비. 그러면 소모품비로 안 하고 사무용품비로 했다면 어떻게 했느냐? 문구용품은 사무용품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무용품비도. 그런데 이 문제처럼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용품비로 한 건 그건 틀린 겁니다. 개정 과목을 특정해 준 것은 꼭 그걸 써야 되겠습니다. 네, 면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불공에 해당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1월 24일도 이것도 불공이라는데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대행을 했습니다. 대한법무법인에다가.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게 왜 불공이냐?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이 말이죠. 등기대행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자문 용역에 대한 것이 1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용역의 내용이 뭐냐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계는 토지로 봐야 돼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수수료 비용이.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판매 관리비로. 근데 이거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소송 법률적인 어떤 사건 사고건이 아니라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이것도 불공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를. 자, 11월 24일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54번. 이번의 사유는 맨 위에 있는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품명의는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공급가액의 100만 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출금전표 작성이 됐고요. 상품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토지. 201번 토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변은 현금이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불공 유형을 우리가 연습해 봤는데요. 아마도 불공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요. 11월 25일인데요. 주제가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우리가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주제는 그랬지만 여러분이 증빙을 이제 보면은 항상 신용카드는 매출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람은 매출자, 공급자가 발급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되어 있지 신용카드 매입전표라는 증빙은 없어요. 매입이든 매출이든 항상 매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증빙에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에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입세의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신용카드라는 건 뭐냐? 이 신용카드의 발급자가 일반 과세자이어야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조선호텔이 아니고 자그마한 이제 간이과세의 어떤 숙박업소에서 잤다고 가정을 하죠. 간이과세자의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시험 대비해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또 시험에서도, 실기시험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멘트를 해줍니다. 매입세의 공제 요건이 충족하되든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하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자는 일반 과세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카드를 지출한 것,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은 57번입니다. 자, 11월 25일 57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1월 25일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에요. 신용카드, 예, 우리 회사 법인카드를 여기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삼성카드죠. 네, 확인 한번 더 누르시고, 여기는 숙박비. 신용카드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것이죠. 16만 5천 원. 합계가 공급 대가입니다. 거래처는 조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카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카드 분계했더니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습니다. 조선호텔에는 결제했지만 카드사에 아직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삼성카드.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15,000원에 상품이 아니라 출장 시 숙박비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죠? 네, 여비교통비 812번으로 처리하셔라. 여비교통비. 이렇게 세 번째 줄의 개정 과목을 상품을 여비교통비로 잘 고치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 거 보겠습니다. 11월 26일이네요.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면 비품이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57번 과세 매입으로, 아니요, 카드 과세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예, 본사 매장에서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 공기청정기를 말이죠, 매장에서 안 쓰고 대표이사 박상준의 집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전표로 가야 돼요. 일반전표에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그런데 이거는 용도가, 이 공기청정기는 본사 매장이니까 업무용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전표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것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26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은 57번. 카드사는 삼성카드사.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은 카드로 샀으니까 합계금액으로 입력합니다. 110만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잘 됐고, 매입세 공제받는 건 부가세 대급금 자산처리 잘 됐고,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고 뭐죠? 비품. 212번으로 계정 코드를 바꿔줘야 된다. 자,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30일 날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납부세액이면 미지급세금이고 환급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로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기 확정 신고니까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이면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정님. 네, 일기 확정이면 여기 매입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을 해야 될까요? 1월부터 6월이면은 예정신고 거까지 다 포함되는데? 네, 4월부터 6월. 네, 4월부터 6월로 입력하셔야 돼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가지고 여기 백데이터에서 마감까지 딱 해놨네요. 네, 그래서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요. 예정신고 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예, 예정신고 했어요. 개인사업자 같으면은 또 예정신고 안 했다면은 1월부터 6월 걸 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예, 항상 우리 시험 볼 때는 예정신고 했다는 전제로 여러분이 확정신고다 그러면 3개월치만 조회하세요.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정리분계할 때 여러분 아시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가 양수이면 미지급세금,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있으면 자비익.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부터 복사를 떠요. 자, 매출세액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일반전표를 엽니다. 일반전표의 날짜는 일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합니다. 자, 차변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을 검색해요. 부가세 예수금 255번 엔터 쭉 가가지고 차변에서 멈추죠. 컨트롤 V 110810000 나왔습니다. 엔터 줄 바꾸시고 대변 4번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이번에는 대급금 자산 감소를 대변에 시키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가보세요. 부가세 대급금이 이거죠. 매입세. 거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컨트롤 V. 자, 밑으로 내려와서 미지급세금 대변 부채 증가죠. 네, 미지로 검색하셔서 미지급세금은 261번입니다. 거래처 코드 넣어야 돼요. 이건 부채이기 때문에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하세요. 세무. 그러면 세무가 들어있는 거래처에서 세무서를 찾으면 돼요.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여기 요 지금 차액이 납부할 세액이에요. 8581 플러스 이 금액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차액이거든요. 그게 납부할 세액이에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8581000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여기에 이 차감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같은 거죠. 자,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니까요. 예, 정확하게 알아두셔가지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 다음 달 25일 날 이 돈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미지급 세금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오늘 그래서 7월 25일 날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납부했어요. 거래처 코드는 서대문 세무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납부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입력할까요? 일반전표에 7월 25일로 갑니다. 자, 차변의 부채 감소, 차변의 미지급 세금 261번이죠.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코드로 31112 금액은 8581 플러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858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 달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 25일 날 납부할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형상사의 부가세 신고 관련 거래를 메인 매출로 쭉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분계까지 연습을 마쳤네요. 4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결산 연습하겠습니다.